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필름입니다. 구독자분이 뭐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한번 설정해 볼 거예요. 슈퍼 35인데 슈퍼 35는 제가 참 유용하게 쓰거든요. 렌즈 하나 갖고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24mm를 사용하면은 슈퍼 35로 누르면은 35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AF ON 버튼에 할당해서 씁니다. 저는 지금 50mm 화각인데 슈퍼 35를 쓰면은 1.5배가 크롭되니까 75mm가 나갑니다. 거의 85mm, 80mm 화각대가 나와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는 슈퍼 3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설정하고 이쪽에 보면은 다이얼 보이시죠? 1, 2, 3번. 이 1, 2, 3번에 1번은 사진을 세팅할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우리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돌려서 1번은 사진을 찍고, 자, 2번은 PP를 쓸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픽처 프로파일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으로 들리면은 제가 원하는 사진 모드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셔터 버튼만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 2번은 픽처 프로파일. 이거는 후보정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못해도 대충 찍어도 이거는 잘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소니의 약점인 인물 피부톤을 약간 좀 캐논처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지고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외국 유튜버를 따라했는데 되게 좋아요. 다만 풍경이나 그런 데는 좀 어설프고 피부톤 하나만 되게 좋아요. 다 예제 영상도 다 준비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슈퍼 35부터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1번으로 갈 거예요. 저희 1번에 여기 슈퍼 35 보이시죠? 보면 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켬으로 놔주세요. 자, 그러면 슈퍼 35가 켜진 건데, 이러면 슈퍼 35가 계속 켜져 있어요. 원치 않게. 끌 때는 끄고 켤 때는 다시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다이얼에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이얼 많이 보이시죠? ISO, 디스플레이 뭐 이런 버튼도 보이고, 저는 이 AF ON에다가 여기 설정을 했어요. AF ON. 자, AF ON에다가 설정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AF ON만 아니라 이쪽에 보면은 이런데 편한 데다 다 설정하시면 돼요. 자, 메뉴, 잠깐만요. 자, 메뉴에 들어가서 아까 슈퍼 35를 켬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키라고 있어요. 사용자 정의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버튼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뭐 5번도 설정하고 6번 모든 다이얼은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1번에 설정할게요. AF ON. 자, 1번이 요겁니다. 여기 AF ON. 자, 이미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1번을 누르신 후, 자, 이렇게 계속 옆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여기다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번에다가 계속 옮기다 보면은 슈퍼 35라고 나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슈퍼 35. 슈퍼 35를 설정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슈퍼 35가 끝나요. 그래서, 자, 보이시죠? 저는 50mm니까 슈퍼 35를 누르면은 75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mm 같은 경우는 근 50mm 화각이 나오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렌즈 2개, 3개 사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바디도 비싼 데다가 다시 렌즈를 사려면은.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렌즈 2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노이즈가 조금 끼고 화질이 조금 나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모니터는 집에 있는 거 32인치 4K 모니터인데 4K 모니터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빌려보면은 대형 모니터 텔레비처럼 큰 거에다 계속 보면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뭐 4K 모니터나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반문을 하시는 분 이야기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50mm 화각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단렌즈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50mm를 찍다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기가 귀찮아서 슈퍼 30으로 이용하여 75mm를 찍은 화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오는 영상인데 최대한 망원의 압축을 이용하여 심도 있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0mm 화각에 슈퍼 30으로 이용하여 75mm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은 50mm 화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슈퍼 35로 이용하여 AF ON 버튼의 할당 후 역시나 75mm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더 가고 싶을 때 저는 그때서 슈퍼 35를 자주 이용합니다. 역시나 지금의 영상도 50mm 화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슈퍼 30으로 이용하여 75로 찍은 영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얼 모드에다가 세팅을 해볼게요. 저는 먼저 사진부터 세팅을 할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자, 이쪽에 보이시죠? 저는 이쪽에 다이얼 1번에다 사진을 세팅할 거예요. 언제나 저는 빠르빠르 해서 1번에다는 사진을 세팅하고 2번은 픽처 프로파일, 3번도 픽처 프로파일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돌리면은 언제든지 영상을 찍다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저는 세팅을 해 놓을게요. 자, 메뉴로 들어오는 제일 처음에 사진을 먼저 세팅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저는 저 편한 대로 다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 개인 입맛에 따라가서 다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JPG로 찍어요. 뭐 로우로 찍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보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귀찮아가지고 JPG로 찍습니다. 그리고 JPG 화질은 최고 좋은 거 엑스트라 파인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종횡비는 3:2. 그 다음에 장시간 노출은 끄고 찍습니다. 이거 켜놓으면은 야경 촬영할 때 저장되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그리고 이런 거 후보정에서 충분히 다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신경 안 쓰고, 호감도 옛날은 끔보다는 JPG로 찍으면 낮음이 좋습니다. 로우로 찍으면은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노이즈 낀 거 다 밀어버리면 되는데 저희는 JPG로 찍다 보니까 그냥 낮음이 가장 좋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 가장 중요한 IS입니다. IS는 우리 오토로 놓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그리고 범위는 최소 IS 100에서, 저는 사진 찍을 때 25,600까지 찍습니다. 어떤 분들이 야 25,600이면 노이즈가 너무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감상할 때 저희 조그만 핸드폰으로 감상하다 보니까 이게 노이즈가 낀 건지 안 낀 건지도 잘 모르고, 요즘은 옛날 감성 넣느냐고 노이즈도 일부러 막 넣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자, 최소 속도는 125분의 1초로 세팅합니다, 저는. 자, 그래야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이 셔터 스피드, 여기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은. 자, 그리고 조리개 값을 이렇게 움직여도 노출이나 그런 게 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IS에서 오토로 나서 맞춰주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둡다 싶을 때는 노출 다이얼 있죠? 이쪽. 이 다이얼 갖고 사진 찍을 때 노출을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노출을 들려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약간 어둡다 싶으면은 노출 다이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노출이 밝아지고 다시 노출 다이얼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 노출로 맞추시고 사진을 계속 찍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1번에다 저는 설정할 거예요. 이 세팅 방법을. 그리고 마이 스타일도 전 스탠다드 좋아합니다. 스탠다드 좋아하고 기본으로 그냥 찍겠습니다. 이걸 1번에다 지정해 줄 거예요. 아까 다이얼. 메뉴 버튼을 누르고, 자, 저도 한 번씩 찾아볼게요. 이 카메라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계속 저장되어 있는 것만 쓰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MR 메모리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메모리 설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보면은 1번, 2번, 3번이 나오죠. 자, 이거는 1번 다이얼에다가 설정을 하겠다는 뜻이고, 2번 다이얼, 3번 다이얼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이얼까지 3개 있으니까 1, 2, 3번. M1, M2, M3, M4는 메모리 카드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우리는 M1, M2, M3, M4는 잘 안 씁니다. 이거 메모리 카드에다 뭐 각자 설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이거 그때그때 찾아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2, 3번만 설정할게요. 자, 1번 있죠? 1번이 선택했으니까, 1번을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1번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제가 모드를 바꿔볼게요. 자, 지금 P 모드예요. P 모드로 이렇게 사진을, 뭐 영상을 찍고 뭐를 찍곤 하다가, 다시, 1번으로 사진을 찍을 때 1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까 1번으로 저장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초기에 설정된 대로, 이렇게 초기 설정 값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 값대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또 영상도 찍잖아요. 영상 찍으려면 이거 M 모드로 다이얼 돌리고 다시 설정을 다 바꾸고 그러실 필요 없이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아까 사진은 1번에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2번에다가 자주 쓰는 제가 픽처 프로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1번 찍다가 영상 찍을 때는 픽처 프로파일 2번으로 다이얼만 돌려주시면은 바로 영상 촬영 모드로 진입하거든요. 자, 영상을 설정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1번으로 자, 영상으로 가볼게요. 저는 영상을 할 때 4K로 찍습니다. 그리고 녹화 설정은 가장 화질이 좋은 24에 100M으로 찍습니다. 24프레임에 100M.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눈금 표시를 꼭 켜주세요. 3분할 격자가 헤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눈금에 보고 삐뚤어진 거나 피사체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오늘 이 안에 많은 기능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키 들어와서 아까 슈퍼 35 있잖아요. 슈퍼 35 똑같이 저장해 주시고, 자, AF 속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AF 전환 속도를 휴지통에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3번은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거 쭉쭉쭉쭉 하다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집에서 동물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동물 촬영이 어딨나. 자, 여기 있습니다. 피사체 인식을 눌러주면 돼요. 자, 픽처 파일 프로로 들어갑니다. 픽처 프로파일. 여기서 저는 PP1입니다. PP1을 설정한 다음에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검은색 레벨은 -4, 감마는 시내 3,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고, 컬러 모드는 무비입니다. 그리고 채도는 -3, 그리고 디테일은 -4. 자, 저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면은 원본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잘 나와요. 저처럼 후보정 못하고 컬러 그레이딩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원본 자체로 어느 정도 영상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을 쓰는 게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니까 그것도 다이내믹 레인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은,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은 셔터 스피드 50분의 1이 기본이니까 저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 맞춰주고, 그 다음에 ISO는 자 100입니다.
그 다음에 픽처 프로파일은 PP1, 검은색 레벨은 -4, 감마는 시네3,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고 니는 자동입니다. 컬러 모드는 무비, 그 다음에 채도는 -3,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고 레벨은 -4입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정말 후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내믹 렌즈도 확보되고 영상을 그냥 찍어도 때깔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픽처 프로파일을 나는 써야겠다, 컬러 그레이딩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지금까지 설정해 놓은 거를 다이얼에 지정을 할 거예요. 저는 2번에 지정을 해놓고 사용할 거예요. 자, 한번 봐주세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메모리 들어와서 아까 1번에 우리 사진을 지정했잖아요. 2번에 지정할 거예요. 자, 2번 선택했죠? 2번에서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 I asked your father for your hand, but it didn't matter what he said. I thought of you in a white dress. I don't think I can shake it. We'll get a little place upstate. Stay till the kids all graduate. Talk of moving. 저만의 카메라 설정 방법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분위기 우선입니다. 미세 조정에서 B0.5, M0.5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PP2에서 검은색 레벨은 -4로 설정합니다. 감마는 시네3로 설정합니다. 컬러 모드는 무비로 설정합니다. 채도는 -3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원본 자체가 아주 예쁘게 촬영됩니다. 사용하는 렌즈는 삼양 75.8 렌즈이며 ND 필터는 호야 32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필터를 사용하는데 모멘트 시네 볼륨 필터 농도 10% 자리를 이용합니다. 이전에는 블랙 프로 미스트 필터를 사용했는데 그린기가 감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구로 모멘트 본사에서 주문하면 페덱스로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금액은 8만원대 구입 가능하고 소프트한 효과를 내어주기 때문에 몽환적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명도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쨍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ND 필터 위에 겹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혹시나 내 영상이 감성이 없다거나 시네마틱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위 조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다이얼 3번에다가 한번 설정을 또 해볼게요. 이 다이얼 3번에다 설정한 거는 제가 예전에 캐논을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캐논 5막3을 예전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5막3으로 인물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되게 피부톤이 되게 우윳빛도 나면서 살구빛도 나오면서 되게 좋아요. 근데 5막3 이후로 뭐 6두막이 나왔고 6두막까지 괜찮은데 6두막 이후로는 캐논 R6이나 EOS RP 뭐 R5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소니틱해졌어요. 그리고 소니는 점점 캐논틱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5막3 색감을 못 잊어가지고 5막3 피부톤으로 내는 건데 거의 5막3하고 싱크로율 100%예요. 피부톤은. 다만 피부톤만 찍어야 돼요. 뭐 풍경이나 그런 거 찍으면 좀 예쁘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와이프를 찍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영상은 똑같이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 저는 기본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개 값은 뭐 적당히 맞춰주면 되고, 자, IS도 기본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PP2에다 설정을 할 거예요. PP2에서 검은색 레벨은 제가 이거 다 미리 맞춰놨어요. 제가 즐겨찾기로. 검은색 레벨은 -0, 감마는 시네퍼, 검은색 감마는 범위 넓게 레벨 6입니다. 그리고 니는 자동입니다. 컬러 모드는 S캠우 3 시네입니다. 그리고 채도는 +8, 색상 우유상은 +6, 디테일 0입니다. 저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정말 캐논 갑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이제 3번에다 다이얼 3번. 자, 메뉴 버튼을 누르고 다시 메모리로 옵니다. 메모리로 와서 3번입니다. 3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의 기본은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슈퍼 35 다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C값, AF 전환 속도도 언제든지 이 휴지통 버튼 누르면은 여기다 설정해 놨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필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AF 속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AF 속도만 잘 조정해도 영상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찬조 출연으로 집에서 키우는 뭉치가 등장했습니다. 자, 뭉치 여기 봐주세요. 뭉치. 네, 지금은 AF 속도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한번 대주세요. 네, 잠시만요. 핸드폰 한번 터치해주고, 뭉치 한번 터치해주고, 핸드폰, 뭉치, 핸드폰, 뭉치, 핸드폰, 뭉치. 자, AF 속도 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뭉치, 핸드폰, 뭉치, 핸드폰 좌측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다시 뭉치, 핸드폰. 자, 그리고 AF 속도를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뭉치야, 핸드폰, 뭉치, 핸드폰.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천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부분은 핸드폰, 뭉치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자, AF 1로 나오겠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느려서 답답한데 저희같이 초보한테는 얻어 걸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핸드폰, 자, 뭉치. 자, 보시면 아주 천천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핸드폰,
다시 뭉치, 다시 핸드폰, 다시 뭉치.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야경 촬영이나 낮에도 얼마든지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갖고 제가 예제 영상을 이렇게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이런 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빠른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린 게 좋습니다. 그래서 AF 속도가 1은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저는 1로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3으로 놓고 사용하시다가 점점 속도를 내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환 속도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영상에서.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이얼을 1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1번으로 돌려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사진 모드가 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고정에 ISO 오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시내 2로 가보겠습니다. 설정해 놓은 거. 나는 후보정을 좀 잘 못하는데 픽처 프로파일을 나는 좀 써야겠다 할 때는 원본 자체가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영상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이얼을 3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3번으로 돌려놓으면 5막3입니다. 5막3 피부톤. 5막3 피부톤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설정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뭐 GV-E10도 마찬가지고 소니는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시간 되면 GV-E10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근데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보여드릴 필요는 없어요. A6400, 뭐 A 시리즈, 뭐 그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설정해서 이렇게 다이얼에 만져놓고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GV-E10은 저희 와이프가 사용하는 거라서 제가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만지면은 막 이런데 다이얼에다가 막 지정해놓고 뭐 이상한 거 다 깔아놓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는 그런 거 모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 만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당분간 알파7C로만 이걸로 영상 촬영도 하고 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독학을 했고 그러면서 영상에 대한 깊이감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필름입니다. 캐논처럼 피부톤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소니 픽처 스타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외국 유튜버를 보고 따라했는데 피부톤 하나는 캐논 5막3 수준으로 투명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정 없이 카메라 자체 설정만으로도 아주 예쁜 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혀 컬러 그레이딩을 하지 않고 소니 시네4로 촬영한 원본입니다. 가끔 안내를 찍어줄 때 사용하는 픽처 스타일입니다. 단점은 초록색을 너무 죽여서 화사한 봄의 스타일은 살지 않습니다. 소니의 누런 피부톤을 캐논처럼 투명하게 나오게 하며 가끔은 인물 촬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로고를 사용하고 싶은데 후보정, 즉 컬러 그레이딩이 익숙지 않아서 힘든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대부분 로고는 섀도를 빼서 후보정할 때 섀도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의 픽처 스타일은 채도를 업해서 원본 자체가 화사하게 나옵니다.